엄마, 이렇게 살려고 우리 다 버리고 여기 온 거야?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8세 이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이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남편 지웅은 대기업 임원이고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은 좋은 학교를 다니며 저는 이 풍요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늘 허전했습니다. 지웅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저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이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결혼 생활인 건가? 아이들이 크면서 무료에 하는 저를 위한 친구의 권유로 배드민턴장에 갔습니다. 라켓을 처음 잡아보는 저를 보고 코트 건너편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김경목. 47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은 시간대에 배드민턴을 치게 됐고 치다가 쉬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처음엔 서툴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서영 씨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경목 씨는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정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배드민턴은 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경목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점심 드셨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는데 같이 갈래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경목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죠.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경목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고 제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영 씨는 참 우아하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옷 입으시는 것도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웅은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바라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목 씨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백화점에 들러 좋은 브랜드의 재킷을 골랐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선물이에요. 이건 너무 비싼 건데. 괜찮아요. 경목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는 재킷을 받아들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경목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웅이 옆에 누워 코를 골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경목 씨로 가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목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집에 가기 싫네요. 왜요? 아내가 저를 이해 못해요.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대화가 안 돼요. 집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이 외로워요. 그래도 서영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마음이 이렇게 휑한데. 경목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랑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목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서영 씨. 그럼 같이 살아요. 제가 돈도 좀 가져올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경목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집사람이랑 끝낼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통장을 몇 개 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경목 씨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명품 가방 몇 개, 옷들, 화장품들. 나름 간소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경목 씨의 집 앞에 섰을 때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벽지가 곳곳이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경목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고 부엌은 제가 살던 집 화장실만 했습니다. 경목 씨가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경목 씨의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도 없는 시어머니의 눈길은 쌀쌀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경목 씨의 아들 성현이는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경목 씨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낯선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아침 6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준비 안 해?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품 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현 애미는 이맘때면 알아서 다 해놨는데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목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요? 밖에서 먹을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투가 왠지 무뚝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라 그렇겠지. 낮에는 집안일에 치였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청소할 곳은 많았고 시부모님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못해. 경목 씨의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를 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 쫓아냈잖아요. 아이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밤에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하루 종일 물 묻히며 일한 손, 초라한 모습.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경목 씨는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 저녁은? 먹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제 손을 잡아주지도 웃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예전에 알던 지인을 멀리서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 꼴을.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세일 품목을 고르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왜 그리 해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아껴볼게요. 성현 애미는 훨씬 알뜰했는데 또 비교당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웅이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넓은 거실,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이미 늦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딸의 시선이 제가 든 낡은 장바구니, 헐렁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을 훑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학교 끝나고 찾아봤어. 그 아저씨 주소 알아내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려고 우리 다 버리고 여기 온 거야?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선택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때 뒤에서 경목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데 빨리 안 와? 거기 누가 찾아왔어? 저는 딸을 재빨리 돌려 세웠습니다. 어서 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 엄마, 제발 가줘. 엄마가 미안해. 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처지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딸을 보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목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와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하지만 경목 씨는 이제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돈 가져온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가져왔던 옷들, 화장품들, 그리고 구석에 던져져 있던 명품 핸드백. 경목 씨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돌아갈 자격이 없어. 돌아가도 받아줄 리 없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있나요? 제일 싼 걸로요. 네, 여기 보세요. 월 35만 원입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복도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구석에 던져두고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거실도 따뜻한 아이들의 목소리도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도 이제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였어. 경목 씨도 그와의 미래도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예전과 똑같은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아니면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게. 고시원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서영 씨는 지금 고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그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